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좀 관심도가 높았던 영상 중에 하나를 꺼내서 다시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 콘크리트와 목조주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초창기이기도 했고 어떤 정보를 드리는 관점 자체가 조금 반성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댓글을 쭉 읽다 보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좀 많이 왜곡되고 좀 과장되게 전달이 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하면서 좀 더 소통되는 느낌, 그리고 그때 오해를 하셨던 분들한테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조주택을 저는 이제 시공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목조주택의 장점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제 콘크리트 주택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단점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쭉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목조주택에 어느 정도 호감도가 있으시고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한테 목조주택의 장점을 더 부각하고, 콘크리트의 장점 이런 게 있지만 목조주택도 이렇게 보완하면 콘크리트 못지않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포커스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포인트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토네이도에 날아간다, 우리나라에는 토네이도가 없고 허리케인이 없으니까 괜찮다, 아기대기 삼형제 이야기 때문에 목조주택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다. 사실 어느 정도 그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 부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비판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해명하는 자리인 것 같네. 일단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목조주택보다 훨씬 더 튼튼하다, 공감이 되고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건 산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있는 일이고, 그 산사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콘크리트가 목조보다 훨씬 강한 건 사실이거든요. 물리적인 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인정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자면 콘크리트가 맞긴 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어떤 사화중이라든가 버티는 힘, 수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목조주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목조주택이 더 튼튼합니다,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이런 건 없으니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배제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도 강철보다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더 단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성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에서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댓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목조 전문가가 없다, 제대로 지으면 콘크리트든 목조든 문제 없는데 콘크리트보다 목조주택 전문가가 훨씬 더 적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지배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많았다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약간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제 주변에는 대부분 목조주택을 하시는 분들이고 콘크리트보다는 목조주택 관계자들이 제 주변에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조주택을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그리고 단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냐 목조냐 명확히 얘기하자면 콘크리트를 짓느냐 목조를 짓느냐, 콘크리트를 지어서 더 춥다, 목조를 지어서 더 따뜻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조주택과 콘크리트는 구조적인 것만 비교를 해야지 단열적인 건 다른 공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단열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목조주택의 특성상 스터드 사이사이에 단열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재 자체에.
근데 콘크리트는 구조재 바퀴나 아니면 내단열, 아파트 같은 경우 내단열을 주로 하죠, 내부에. 그리고 작은 이제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외단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단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단열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단열의 장점, 단점 이거를 꼽을 수 있는 건 사실 비용과 효율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효율도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목조주택은 같은 값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단열 수치를 낼 수 있다. 단열의 어떤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단열을 하려면 외단열과 내단열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외단열을 할 경우에 뭐 벽 두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목조주택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벽 두께도 두꺼워지게 되고요. 계속 어떤 가격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건축은 결국 비용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이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성, 몸에 해로운 게 별로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캐나다는 뭐 95%가 목조주택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저택은 콘크리트로 짓는다. 좋은 고급 주택은 콘크리트로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짓는 게 옳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전제가 정말 고급 주택입니다. 대저택, 고급 주택. 이런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장점화 시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건축비가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제가 없이는 사실 뭐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건데 95%가 목조주택이 지어진다라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의 95%가 콘크리트로 지어진다에 포커스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저는 누가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나에 맞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우리나라 기후에는 뭐 습도가 높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에는 목조주택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되는 데이터나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부분도 없고요. 습도가 높아서 목조주택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습도가 높으면 나무가 썩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은 하자가 생기고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겪은 하자 사례 중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사람이 이제 꼼꼼히 방수 처리를 못 한다거나 누수가 생긴다거나 뭐 결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뭐 하자를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 단순히 어떤 습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기후가 뭐 장마철에 하자가 생기고 이런 경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얘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이백을 치고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습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잘 수행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좀 검증된 걸 좀 이렇게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목조주택을 지어오면서 우리나라 날씨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외부에 타일을 붙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겨울에 어는 현상, 뭐 그런 현상 때문에 벽돌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콘크리트에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슨 개미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의 피해가 다 썩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사실 그런 사례가 보고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조주택의 하자는 대부분 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물과 결로. 근데 결로는 콘크리트에도 똑같이 있는 현상인데 결로가 지속적이고 계속 방치가 되면 골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조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은 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대처가 늦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골조에 영향이 가고 그 골조를 수리하기 위한 스트레스와
일이 어떤 대처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골조가 썩어 있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피해가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크기도 하죠. 그런 상황들을 염려를 하셔서 물은 셀 수 있는 전제를 하고 바라보시는 시선에는 목조주택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목조주택 옥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옥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이제 물이 셀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붕을 박공지붕 형태나 어떤 경사지붕 형태를 활용을 해서 시간적으로 이제 셀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콘크리트를 짓는 게 좋을까, 목조주택을 짓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각도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체감이 많이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잘 지어진 집은 목조주택이든 콘크리트든 다 괜찮다. 다만 이제 하자가 생겼을 때 콘크리트는 곰팡이 정도만 걱정하면 되지만 목조는 구조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다. 그 말씀 뭐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진 않았거든요. 이건 개념적인 이야기인데요. 뭐 유럽에는 돌과 벽돌로 지은 집은 뭐 1000년이 넘는 집도 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콘크리트와 벽돌, 석재, 얘는 좀 분야가 다른 거예요. 콘크리트의 기본 수명은 우리나라 뭐 아파트 사례만 봐도 100년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석조 건물이나 벽돌로 돼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구조력 자체를 더 불에 구워서 아니면 자연석이어서 더 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결론적으로 많이 반성을 하고 같이 공감됐던 주류적인 이야기는 목조주택도 참 장점이 많고 좋은 주택인 건 맞는데 우리나라 시공사들이 그만큼 잘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뽑기운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목조주택을 하는 이제 목조인으로서, 경량 목구조인으로서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기술자로서, 시공사로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시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도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목조주택을 짓는 사람으로서 목조주택의 장점을 잘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장점만 보면 장점만 보이는 거고 단점만 보면 단점만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조주택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콘크리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내가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분석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하자가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조주택도 하자가 없고 얘도 하자가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얘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